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어느 순간에 또 약간 좀 빠지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을 텐데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를 지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좋지는 않았어요. 다우 지수가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은행주들이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보통 은행주들은 실적 시즌 전에는 안 좋다가 실적 시 막상 시작이 되면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좀 치고 올라갔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국채금리는 튀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다음 주 지나면서 실적 시즌이 되면 움직임이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일단 급락은 피했다는 게 파월이 인준 청문회에서 시장을 달래는 말을 했었죠. 분명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파월이 시장을 달래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해서 대차 대조포 축소, 그러니까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6월 달 이후로 미루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고요. 급락 이후에 반등을 나오는 흐름은 좋았는데 막상 여기서 은행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안 나와줬다는 게 약간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브레이너드가 우리가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게. 여기다 여는 총재들이 뭐 1년에 3번을 넘어서 4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음봉이 좀 깊게 떨어졌어요. 사실은 목요일 날 음봉이 깊게 떨어지는 게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돌려 세우는 움직임은 그나마 다행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반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 이후에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일단 조금 더 힘내시고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약간 좋지 않고 우리도 반등 이후에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츠러드는 겨울입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저도 방송국에 오면서 잔뜩 움츠리고 이렇게 왔는데 겨울철 하면 우리는 뭐 뇌졸중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는 많게 목 디스크가 환자가 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목 디스크 환자는 몸을 이렇게 움츠리니까 가슴을 펴면 목 디스크는 좀 줄어드는데 이런 간단한 처방에도 목 디스크는 좋아질 수 있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추운 날씨에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미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에 뭐 입춘 대결 이렇게 딱 붙여놓고 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이렇듯이 우리도 지금 투자의 겨울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투자할 때 되면 우리는 이미 늦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겨울에서 좀 깨어나서 동면을 깨어나서 좋은 종목을 사고 또 좋은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화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애플카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투자 자금이 1경 이상 몰리면서 뭐 기관들의 공모 청약이 대박이 났는데 공모가 수요 조사가 근데 여기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용 특화 장비 업체인데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대보 마그네틱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느새 가까이 뭐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그 2차 전지에서 보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여기 각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 탈철기를 만드는 업체요. 전자석 탈철기가 뭐냐면 이 전자석 탈철기는 이 폭발이나 스웨일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철 있죠. 철 불순물들을 빨아들입니다. 만약에 불순물이 있게 되면 이 배터리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이걸 스웨일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전사적 탈취기를 통해서 각 공정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실적이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다 경쟁자도 일본 기업 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새로운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반등을 한다면 다음 주에 반등 시장을 압도할 만한 그런 새로운 테마 그리고 기존의 테마 중에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다 이런 종목들을 좀 한 발 빨리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시장이 올라간 다음에는 늦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빨리 접근해야 되는데 간혹 받아보면은 제가 한 발, 반보 이 정도 빨리 제시를 해드리는데 간혹 보면 두 보 이상 좀 먼저 제시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시장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그걸 그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을 드리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내일도 11시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다들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또 시장이 뭐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쉬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DB하이텍을 매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끝났다고도 이야기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ABL 바이오도 있고 뭐 HSD 엔진이나 텔리칩스 이런 종목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또 투자자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움츠러야 된다고요. 그럴 때 지수가 급락하다가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충분히 조정을 마무리했어. 이럴 때는 항상 갭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갭상승이 강하게 나온 날은 무조건 지수 관련주, 지수 방어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파운드리가 호황을 이루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증권사에서 4분기 때 비수기 때도 실적 좋아졌네. 내년에도 캐파 증설하고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도 좋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보통 이제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강한 종목이 후성입니다. 후성을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후성이 다른 2차 전지보다 좀 강한 종목 이유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에 전련난이 있을 때 항상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관련해서 경쟁력이 뛰어난 이 후성이 강한 움직임 나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는 10% 이상 장대 양봉 뽑아 올리고 전고점 돌파하고. 제가 투자자들에게 저도 사실은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 웬만큼 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작년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110% 이상 나오는 LNF 뭐 이런 종목들이 다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수익폭을 좀 줄여서 대단히 고객들에게 죄송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만 좀 보자. 다음 주 수요일도 안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근데 잘 잡은 종목은 바닥에서 잘 잡은 종목은 좀 들고 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많은 종목들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초록을 공개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이 ABL 바이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리포트를 매일 쓰거든요.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산오피하고 뇌질환 치료제 때문에 뭐 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 치고 또 눌림목을 주고 했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걸 차익 실현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막 질문을 줘요. 그래서
팔지 마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한 번 급등하게 되면 최소한 5일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면 이렇게 5일 정도는 상승해요. 그래서 막 들고 있다가 갑자기 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상한가를 실현하는 무조건 홀딩이고요. 이렇게 3일 정도 지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하루 이틀 여기서 못 가고 5일선 이탈하면 그때는 조정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전체 예전에 투자자들에게 뭐 매수를 제시해드려서 한 이게 100% 이상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은 항상 한 주기적으로 한 1년 정도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 HSD 엔진 이런 종목들도 보면 좀 움직임이 좋고 이것은 텔레칩스 차트인데 이게 좀 잘못됐나 보네요. 근데 이 텔레칩스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모멘텀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고 또 HSD 엔진도 뭐 빅델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됐죠. 그러면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의 중심축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애플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또 중간중간에 뭐 조선주도 좀 올라가고 아니면 뭐 반도체주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시면 돼요. 또 당장 시장에 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수요 예측에 뭐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일경의 돈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감안해 보면 시총이 SK 하이닉스를 넘어서 100조 원 정도가 되는 공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청약을 진행을 하고 27일 날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된다고요. 투자자들 특히 자금이 좀 많은 분들은 저걸 어떻게든 내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뭐 따상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돈을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공모청약을 하는데 내가 1억을 넣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이제 매출을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따상이 되게 되면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우 파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냐. 뭐 KB증권을 해야 될지 삼성증권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받으려고 한 5억 정도 집어넣었는데 몇 주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과연 저것 말고 또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당장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따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1억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2억이 되는 거니까 막 투자자들은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뭐 범민에 입사해야 된다고. 이때 지난번에 SK바이오팜 보면 뭐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크래프톤처럼 미끄러져 내리니까 팔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많이 휩싸일 거라고요.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당일날 돼서 주가가 뭐 변동폭이 크다면 정말 뭐 괴로울 일이죠. 그리고 이게 잘했는데 어떤 종목은 상장하자마자 하락을 하고 어떤 종목은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야 이번에 뭐 누구는 이거 제대로 처음부터 이거 해서 어떤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올해 IPO 종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제가 다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시려고 하시는 분 또 이거 청약을 해서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되시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꼭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된다. 요즘 신조어로 아무따라는 게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될 수 있다면 청약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이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종목이고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뭐 연기금이나 이런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렇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특히 은행권에서 이번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한머니를 제외를 한다고요. 야, 너희들은 너무 단기성 물량이니 하지 마 해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6개월 동안 안 팔 기관 투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물량을 배제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좋다고요. 대신 과연 세계 1위 CATL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CATL은 이 안방호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보조금 주면서 다 일감 몰아준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1위를 했고 유럽에서 좀 발판을 좀 마련해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방호랑이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IP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지금 한 3년간 한 200억 이상 어떤 수주도 확보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 문제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코나나 아니면 GM 볼트나 이런 쪽에 화재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가 1조 4천억 정도 충당금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중국은 CATL은 압박을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삼성 SDI나 특히 SK 이노베이션, SK온이 적극적으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이의 아성이 약간은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SK에서는 야, LG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방 대박이 났네.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SK온을 키워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은 좀 2천억 이상 적자에 허덕이고 또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또는 분할한다고 해서 상당히 뭐 대표까지 바뀌면서 거센 반발도 겪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이것과 결부시켜 봅니다. 지금 일경의 자금이 몰리면서 대박이 나는 LG에너지솔루션도 한때는 2천억 적자를 냈던 기업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의 겨울입니다. 다만 지금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그 얼음이 살살살 녹고 그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살살살살 들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투자를 너무 늦춘다면 그렇다면 또 새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더라도 좀 투자의 겨울이 끝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물단지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는 화려하게 좀 등극을 하면서 어떤 공룡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안전성 문제만 해결하고 또 배터리 내주화 문제만 해결하면 뭐 앞으로 더 비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야, 이거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게. 이런 배터리 내지화를 선언하면서 어떤 위협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시간이 좀 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성공 못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분명히 자금도 많이 몰리고 또 앞으로 성장성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만약에 다다음 주에 상장을 해서 움직임이 좋다면 충분히 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도 그때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혹시라도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7%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6개월 정도는 안 팔게 이런 물량이 다른 어떤 새내기 IPO 기업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은 14%밖에 안 된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8%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거나 기관의 물량이 다 락이 걸리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근데 우리 사주도 1년이지만 근속 20년 차 직원이 뭐 4억 2천만 원짜리 우리 사주를 배정받으면 6억 7천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육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퇴사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SK나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술이 유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LG와 SK가 서로 어떤 법정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 최대 18%, 그다음 한 15%에서 18% 정도는 유통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간 기준으로 IPO가 한 시총이 2% 이상이면 지수에 좀 부담을 줘요. 근데 지금 과거 2% 이상, 그러니까 IPO 시가총액과 코스피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해보면 삼성생명이나 크래프톤은 영향을 줬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시장에 충격을 줬고 얘네들도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한 70조 원 정도 가정을 해본다면 3%, 뭐 100조 원 정도 가정을 해본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 코스피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그때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수를 해도 되겠죠. 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급락이 나와도 다시 반등을 잡아 올렸죠. 왜요? 삼성전자나 아니면 기타 대형주들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어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금이 좀 적죠. 특히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적고 또 우리는 뭐 미국 같이 뭐 선진 시장이 아니라 아직은 이머징 시장이죠. 그래서 이 좋은 회사가 입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자금이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라는 게 누군가 많이 사줘야만 올라갑니다. 근데 누군가 사주는 게 좀 적다면 빠지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런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한가를 3번 치네, 아니면 상장하자마자 빠지네, 이런 것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복잡다단하고 그날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당일 되면 뭐 계좌의 자금이 크게 찍히면 팔고 싶어서 안 달할 거라는 이야기죠. 뭐 주가가 등락하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걸 너무 예측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청약을 못하면 당일날 잘 대응을 한다면 이게 잘하면 또 SK바이오팜처럼 3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다고요. 시장이 가뜩이나 좋지 않는데 일단 이런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애플카 관련주들이라는 거죠. 작년 9월 달에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카 관련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을 만든다 그렇게 됐는데 관련주들이 많아요. 뭐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또 통신 모듈이나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은 20선 아래에서 눌림목을 주다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되고 최근에 약간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차량하고 이 사람하고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량 사물 통신 그걸 담당하는 기업이 라닉스나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죠. 얘는 이제 보안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은 좀 튀어 올랐고, 그다음 만약에 자율주행하려면 사람이 손 놓고 있으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면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 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갑자기 사람이 졸게 되면 졸지 말라고 경고도 울려야 되고,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인포뱅크가 그런 자율주행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자율주행 관련주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라이다나 또는 뭐 삼성이 지분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오는데 이거 외에도 이런 종목들이 또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흔히 알려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용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카 관련주에 대한 어떤 전략은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아텍 같이 스태핑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한번 상승하고 또 눌려주고 또 강하게 상승하죠. 자, 그러면 제2의 제3의 모아텍 같은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전기차 다이노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나 또는 이 사이즈가 적은 전기차 부품 업체들, 장비 업체들 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사이즈가 적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사이즈가 큰 것 중에서도 아주 좋은 종목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정책 테마 쪽에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이 탈모 관련주들이 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삼성이 또 LG가 현대차가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서 로봇주가 급등이 나왔었죠. 저도 과거에 이게 제시해드렸는데 좀 아쉽게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뭐 저는 이제 대신 유진 로봇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로보가 올라가고 유진 로봇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로봇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이 비행 로봇을 개발하면서 금요일 날도 급등이 나왔다고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섹터가 정해지면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쪽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첫째,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 미래차가 되고 이쪽에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기차 뭐 장비업체들 또는 2차 전지 소재업체들 중에서 작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 시즌이 되면 양극재, 음극재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어차피 테슬라가 뭐 30만 대를 인도를 했네. 또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네. 그다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면서 한다면 또 여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또 대박을 친다면 이쪽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쪽을 잘 봐야 되고 그다음 로봇이나 AI 이쪽에 4차 산업혁명 쪽의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로봇이나 AI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앞으로 이제 AI 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주들이 탈모와 군사보호 시설 해제 이것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움직였다. 다음 주에 어떤 정부 정책지가 움직일까요? 아주 움직이기 좋을 만한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비엘 바이오처럼 임상이나 기술 이전에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그런 바이오주들도 잘 움직임이 좋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이즈가 좀 큰 종목 중에서 지수 방어용 반도체 관련주나 또는 은행주나 철강주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이런 종목들도 한다면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반등장이 다음 주에 올 수 있는데 그 반등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주도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LG이노텍이나 대보마그네틱이나 기타 뭐 여러 종목들을 저는 주로 바닥권에서 제시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올라가지는 않지만 대부분 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 최근에 뭐 리포트를 통해서 또 고객들에게 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건 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차익 실현하지 말자. 그래서 DB 하이텍을 좀 들고 가고 있고 후성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차익 실현을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F는 사실은 113%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지금도 한 뭐 80% 정도 되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면 뭐 100% 이상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잘 올라갈 테니 그걸 좀 보고 대응을 할 거고 보통 장대 항목 뽑아 올리면 5개 정도는 뽑아 올리니 이것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율주행이 다음 주 이후에 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을 리포팅을 통해서 바닥권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텔레칩스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텔레칩스 말고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다음 주에 이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어차피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 종목 제시됐는데 이제 이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HDSD 엔진은 이건 그 차트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어떤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한 해소를 하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에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시장은 저는 뭐 대선 주자들도 3,000포인트를 넘어서 뭐 5,000포인트 이상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바로는 어려울 거예요. 주도주들이 너무 안 움직여요. 약간 꿈틀거리다 말고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고 대신 코스닥 쪽에서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근데 무조건 드라이버가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봉상에 보시면 이 20선과 60선이 딱 수렴시켜서 급등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지연이 된다면 이 코스닥 시장을 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번에 조정을 단기적으로만 잘 마무리하면 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때 보면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릴 때 보면 순식간에 뽑아 올려서 하다가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섹터 주도주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몇 종목에 대해서 딱딱 찍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여기 꼭 참석하시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내가 청약을 해야 되고 어느 증권사가 좋고 또 당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또 만약에 저게 아니고 다른 어떤 종목이 없을까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